키안티 클래식을 처음 먹고 산도가 너무 세잖아요. 산도 세고 되게 라이트한데 약간 좀 쿰쿰한 향도 나고 그래갖고 와인 초보 시절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미국의 달달한 바닐라 향도 느꼈다가 이제 프랑스의 조금 더 우아한 산미 느꼈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탈리아 바롤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성비 하면은 이제 부르고뉴 너무 비싸니까 이태리로 오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제 대표 품종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산지오베지하고 네비올로 요 두 개만 아시면 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산지오베제는 조금 더 이제 과실향, 밝은 과실향 있죠. 체리하고 딸기 이런 밝은 과실향하고 살짝의 그런 흙냄새가 있는 게 산지오베제입니다. 그리고 네비올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미향, 그런 플로럴한 향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내재가 돼 있고 이제 타닌이 엄청 강해요. 대부분이 이 포도 품종으로 생산을 합니다. 화이트 품종은 사실 뭐 어차피 지금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이탈리아 화이트만 싹 몰아 마시기로 했어요. 한 6, 7종을 쭉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피에몬테죠. 피에몬테가 있고 이제 베네토, 뭐 볼로냐,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이 있고 밑에 풀리아, 시실리아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갖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달아요. 왜냐하면 더 태양에 가깝고 적도에 가깝다 보니까 약간 더 망고나 트로피칼 향 그런 쪽들이 많고 알코올도 굉장히 약간 튀고 산미는 조금 약하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르테제 품종은 이쪽 그 피에몬테 가비 쪽의 지역이거든요. 이제 얘네 쪽 먹어보면은 엄청 단단해요. 그러니까 와인 자체가 그 좀 이제 파워풀한 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 그리고 산도도 되게 높고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베네치아, 베네토 쪽에 이제 소아베 지역이 있는데 가르가네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와인들 푸도 품종 중에서 가장 원픽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복합미가 있고 훨씬 부르고뉴에 조금 더 좋은 급, 빌라지급의 그런 복합미가 있는 게 이 가르가네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르디키오란 품종도 있고 피아노 품종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피아노는 이탈리아의 저 밑에 시칠리아 쪽에 있는데 이 피아노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그 좀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시면 상당히 달달한 망고향, 뭐 트로피칼 이런 거 나고 알코올도 약간 묵직하고 바디감도 있어 되게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이트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다. 전체 지도 중에서 이제 맨 위쪽에 피에몬테 지역 여기가 이제 바롤로가 나오죠. 네비올로 품종이 바롤로. 그리고 오른쪽에 베네토 지역이 나오고 중간에 토스카나가 이제 잘 아시는 뭐 슈퍼 토스칸도 있고 BDM, 뭐 키안티 클래시코 다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만 아시면 거의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루지 못한 품종 중에서 피노 그리지오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엄청 라이트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시원하게 칠링해서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죠. 떡볶이 뭐 그런 한식의 그런 분식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산미도 되게 좋고. 베르민티노는 특징이 그 미네랄이 엄청 강해요. 이제 미네랄이라고 한다는 거는 좀 바닷가 짠내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 엄청 그 짠내가 딱 올라오는 그런 느낌 정도의 미네랄이 있어요. 이 베르민티노는. 이제 프로세코라고 해서 보통 스파클링에 있는데 뭐 샴페인이나 까바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오픈한 다음에 다음날 마시면 거의 기포가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라이트하거든요. 그 대신에 향이나 그런 산미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마시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볍게 먹기 되게 좋은 게 이탈리아의 프로세코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진정한 이태리파는 고급 끼안티를 즐길 줄 아는 것, 이렇게 카피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끼안티 클래시코의 등급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랑 셀렉지온에 드셔본 적 있어요?
그 셀렉지오네를 마시면 거의 부르고뉴 중에서 그랑크리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맛을 아는 사람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띠안티가 좀 너무 대중적이고 그런 브랜드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은 걸 마시면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이제 피에멘토가 위에 있고 베네토, 토스카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끼안티 클래시코를 보실 건데요. 이제 끼안티하고 끼안티 클래시코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끼안티와 끼안티 클래시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요. 뭐 기대한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끼안티와 끼안티 클래시코는 엄연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끼안티 안에 끼안티 클래시코가 있는 거 아니냐는데 지역 자체가 달라요. 끼안티 클래시코는 요 중앙에 있는 것만 끼안티 클래시코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지역은 끼안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와인입니다. 이제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피렌체하고 시에나가 엄청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휴전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휴전을 해서 그 자기네 경계선을 그었으면 좋겠냐 상의를 하다가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굶긴 검은 수탉을 선택을 하고 이제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배불린 흰 수탉을 선택을 해서 새벽에 각자의 국가의 그 닭이 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갖고 누가 빨리 달려갖고 둘이 만나는 지점을 이 국가의 경계로 정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을까요? 네, 좀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빨리 갈 거야. 하루 종일 또 굶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검은 수탉이 거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검은 수탉을 통해 갖고 국가의 영토를 넓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해갖고 이제 갈라네로라는 그런 끼안티 클래시코의 마크를 형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끼안티하고 끼안티 클래시코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끼안티 클래시코가 훨씬 더 좋은 와인입니다. 좋은 와인이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있는데 산조베제가 이제 귀한 품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넣고 나는 끼안티 클래시코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끼안티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으려면 70% 이상 끼안티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끼안티 클래시코는 80%, 10%더 하게 되죠. 그리고 면적당 수확량이라는 거는 이제 포도를 만들 때 가는 수확의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포도가 한 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익은 가운데만 남기고 위아래를 쳐요. 근데 더 좋은 생산자들은 더 많이 쳐요. 훨씬 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 한 그루당 3kg가 끼안티라면은 나무 한 그루에서 끼안티 클래시코가 굉장히 적은 양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퀄리티는 훨씬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네, 숙성 기간도 끼안티는 6개월 최소 해야 되고, 끼안티 클래시코는 12개월을 더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끼안티 클래시코 등급이 있는데, 이제 아나타는 모르셔도 되고, 보통 리제르바라고 하면은 끼안티 클래시코 밑에 리제르바가 써 있어요. 그러면 24개월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 숙성을 2년 동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란 셀렉지오네는 30개월 숙성을 해야 되고, 여러 포도밭에 다른 데에서 포도를 사오면 안 되고 직접 소유한 단일 포도원의 포도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 셀렉지오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굉장히 퀄리티나 이런 품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DOC가 있고 DOCG가 있는데 더 좋은 와인을 드시려면 DOCG 마크가 있는 걸 드시면 되고, 갈라네로라는 그 마크와 DOCG 두 개가 있으면은 끼안티 클래시코에 굉장히 좋은 와인이다. 이제 인정받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리제르바가 좋고 그랑 리제르바는 더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정도면 끼안티 클래시코 뭐 웬만큼 마실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시멘트라고 해서 이제 9월달에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한 다음에 되게 독특한 게 큰 나무 판자에다가 포도를 말려요. 이제 말리다 보면은
콜이 엄청 강해지고 초콜릿향이나 이런 것들이 묵직해진 그런 그 발효감도 훨씬 있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아파시면 자, 아마론의 토너 품종이 세 가지인데 로기넬라, 쪼기나 이제 오셀레타 이 세 가지 품종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오셀레타를 잘 안 해요. 오셀레타가 굉장히 재배하기 어렵고 품종이 까다로운 부분인데 근데 이 오셀레타를 재배하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와인의 독감비를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시 아마로네는 생산자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아마로네는 이 생산자 그냥 드시면 돼요. 이 와인 생산자가 거의 그냥 정석 같은 생산자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방한을 해서 제가 이제 시음에 갔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야생 체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야생 체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약간 뭐 우리 산딸기 같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친 그런 체리의 향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얘기 듣고 마셔보거든. 그런 아마론의 특징 자체가 그런 야생 체리. 그러니까 체리지만 조금 더 거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가 아마론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달콤한 향신료예요. 그래서 지금 마시는 아파시멘토 요 와인 같은 경우에도 향신료라고 보면은 약간 정향이라고 해서 정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한약방 가면 조금 그런 원재료 있죠. 그런 한약재 원재료 향 그런 플랜데 약간 조금 더 그런 약재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제 아마론의 향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베넷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투스카나 이제 슈퍼 투스카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슈퍼 투스칸이 탄생하게 된 역사의 배경은 이제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민지된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포도를 심는 거예요. 왜냐면은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 만드는 산지오베이지 같은 좋은 품종을 그 식민지에다 심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자체는 저렴한 와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하는 그런 나라들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데샤토를 배출해갖고 프리미엄 와인들을 잘 브랜딩화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 와인 되게 잘 나가는데 이탈리아는 그런 프리미엄 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러면은 와인의 종주국으로서 내가 한번 거의 프랑스 포도 품종 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 그게 슈퍼 투스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이탈리아가 산조베제가 이제 기본 품종이라고 했잖아요. 산조베제에다가 이제 보르도의 카베르 쇼비뇽, 메를로, 까르프랑 그 블렌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슈퍼 투스칸, 그러니까 투스카나에서 슈퍼라는 거 아무로 슈퍼 투스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시카이아는 왜 비쌀까? 사시카이아 드셔보실 분 계신가요? 사시카이아?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처음 슈퍼 투스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시카이아입니다. 그래서 사시카이아가 되게 유명한 거예요. 1971년도에 이제 볼게리 마을에 사시카이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볼게리거든요. 바닷가에 가까이 있어요. 좀 약간 화면이 희미하지만 이 볼게리에 사시카이아, 오르넬리아야, 마세토를 같이 다 같이 있거든요. 까베르 쇼비뇽하고 까베르 프랑 블렌딩을 했는데 2018년도에 와인 스펙트에서 1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티나넬로는 산조베제를 메인으로 하고 로봇파크가 그렇게 하는 와인이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사시카야가 잘 되니까 이게 이하라고 이걸 전비사인데 그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요. 사시카야, 오르넬라이아, 솔라이아. 아세토는 조금 또 탄생 배경이 있는데 오르넬라이아 만들다가 거기서 이제 메를로가 이거 숙성자 안 되겠다. 우리 한번 그러면은 이 메를로 100%를 만들어 볼까 우연히 그냥 어떤 사람의 제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마세토 가격 자체가 한 200만 원 정도 넘어가던데. 이제 위쪽에 피에몬테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피에몬테 지역 위에서 이 피에몬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바롤로고 이제 바르바레스예요. 네, 아모라 맛이 그래도 제일 브랜드 인지점에서 굉장히 비싼 맛이고, 그다음에 팔레토라고 있어요. 팔레토라는 맛집인데 그리고 바롤의 심장 같은 그런 곳이고, 그리고 잘바라는 이제 세라누가 발바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강건한 그런 바롤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클래식 바롤로하고 모던 바롤로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클래식 바롤로와 모던 바롤로. 클래식 바롤로 생산자는 1920년대에 이제 바롤로를 생산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완전 농부였어요. 아침에 밭에 가고 포도 재배하고 이제 거의 그것만 반복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자부심은 엄청났어요.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자기는 자기 세대의 와인을 수확해서 만들지 않겠다. 내가 만들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자기 자식들이 그때 이제 오픈했을 때 맛있는 와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클래식 바롤로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바롤로 생산자들은 너무 가난해. 자부심만 많았고, 근데 실제로 딱 맞아보면 너무 퍽한 거예요. 한인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외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 초반에 이제 바롤로 보이스라고 해서 이제 젊은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하나의 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밭을 만들어 했는데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만드냐, 지금 오픈해도 맛있는 걸 만들자고 한 게 이제 모던 바롤로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한 와인 생산자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작은 프란츠 오크통을 숙성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이제 클래식 바롤들은 엄청 큰 그 슬로베니아 오크통을 해요. 그러니까 오크통이 큰다는 건 뭐냐면은, 오크통의 그 원래 이제 작은 오크통일수록 그 오크통 표면에서 나오는 바닐라 향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좀 이제 둥글둥글해지는데, 슬로베니아 오크통은 너무 크니까 와인이 이제 접촉할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클래식한 바롤로가 생산되는 건데, 작은 오크통을 숙성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모던 바롤 생산자들이 이제 오픈하자마자 바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죠. 클래식 바롤 생산자들은 내가 만든 자식인데 어떻게 포도 송이를 자르냐 이거예요. 근데 모던 바롤로는 포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위아래를 가시치기를 하고 가운데에 있는 포도의 가장 좋은 것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생산자들은 이제 클래식 바롤로가 모던 바롤로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클래식 바롤로는 너무 이제 프렌치 오크통을 사용을 하고, 모던 바롤로 생산자들도 이제 일본은 또 슬로베니아 오크를 사용해갖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3대 와인을 다 드셔보셨어요. 첫 번째는 바롤로, 그리고 지금 마시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아마로네가 이제 이탈리아 3대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BDM이라고 하는 거는 약자가 뭐냐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이 몬탈치노 지역에 비가 머무르니까, 브루넬로라는 포도 품종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맞았던 산조베제의 클론인데, 이 토스카나의 몬탈치노 지역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확실히 바닷가 근처에 있죠. 슈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몬탈치노 BDM은 저 아래쪽에 있고, 끼안티는 아까 거의 정중앙쯤에 있어요. 끼안티가 있습니다. BDM과 RDM의 차이인데, 또 물동 로칠드 그 수입사에서 이제 그 와이너리 방안을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밭에서도 되게 좋은 밭이 있고 또 안 좋은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9월 달에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그 밭을 때로와별로 한 예를 들어서 구획을 나눠서 한 20개 때로 하면은 그거를 블라인드로 다 테이스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거기 위원회가 있으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위원회가 오늘은 이 밭이 가장 좋은 밭인 것 같아서 그래서 5개 정도로 구하게 되면은 그 밭으로만 블렌딩을 해서 이제 1등급 샤도우도 로스트가 나오게 되고 선정되지 않은 10개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컨이라고 해서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한 40만 원, 30만 원에 해서 이제 와인을 만들어요. 조금 좋지 못한 포도 그렇게 만드는 걸 이제 세컨이라 표현하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BDM과 RDM의 그 차이입니다. BDM은 훨씬 좋은 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성도 많이 하고 RDM은 약간 세컨 개념이에요. 좋은 빈티지에 잘 만든 RDM은 BDM보다 훨씬 맛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BDM이 잘 영할 때는 잘 안 열리는데 RDM이 되게 잘 열리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맛있는 경우가 있어서 BDM 못지않은 RDM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RDM이에요. 그래서 BDM은 보통 이제 5년 이상 숙성을 하는데 5년도 2년 이상 옥토 숙성을 하고 RDM은 1년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테이블 와인 같은 거예요.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아쿠아 해서 복합적이고 RDM은 조금 더 과실 향이 짙은 오늘 이제 쭉 마신 것들 정리를 조금 하면은 일단 바롤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혀를 쪼이는 탄닌감. 아까 10만 원 이상대 했을 때 엄청 뻑뻑한 그 탄닌감 느껴졌죠. 그게 바롤로예요. 그 다음에 아레바를 시켜는 사실 드셔보시지 않았지만은 훨씬 더 라이트해요. 그리고 약간 딸기, 체리 이런 향들이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BD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롤로보다는 BDM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디감도 있고 훨씬 더 묵직하고 초콜릿 향도 나면서 밀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 하면은 이태리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더 묵직한 게 이제 BDM이라고 하면은 라즈베리는 지금 마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체리 라즈베리 약간 밝은 맛이나 많이 나고 산미도 막 도드라지지 않고 약간 적당하면서 약간 삼차향의 그런 가죽향이나 흑향이 살짝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슈퍼투스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마시는 보르도 블렌딩이죠. 흑향 많이 나고 초콜릿 향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산주 배지의 약간 시큼한 산미가 좀 부각된 게 슈퍼투스파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약간 산도와 탄닌을 이해하는 여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오늘 쭉 마신 와인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모든 게 처음부터까지 다 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보르도에서는 느껴보지 못해. 그러니까 왜 못 느끼냐면은 보르도는 가디감하고 탄닌도 강하고 그런 향들을 모두 가능하니까 산도가 좀 이거는 제가 끼안티를 해주고 생산자가 한번 강화를 해갖고 그분 이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전설적인 끼안티 클래식의 생산자였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와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와인 메이커로서 하는 거는 산도 컨트롤만 하고 딱 마셔보고 산도가 좀 부족해 다시 올려 다시 내려 그 정도로 이탈리아 와인은 그 산미가 얼마나 잘 세련되게 잘 뽑아내느냐 그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탄닌은 아까 마지막에 바롤로 이렇게 봤죠. 바롤로의 엄청나게 강한 그런 탄닌 혀를 쪼이는 그런 탄닌감을 이제 만약에 오늘 그게 맛있었다고 하면은 이탈리아에 빠진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가면은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딴 데 멀리 가야 돼요. 미국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만 그 바롤의 탄닌감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15만 원 정도를 내고 그 정도 가격을 말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바롤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어쨌든 그런 산미와 탄닌을 위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